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의 이창희 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들어 송파에 엄청 자주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이제 PHS라고요. 예, 조금 생소할 겁니다. 예. 일단 제가 대치해서 이제 재작년 이제 런칭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코로나가 터지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치 다원 기준에 했을 때 보면 작년 11월에 들어왔던 애들의 수준이 올해는 여름에 달성이 됐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21년 12월 입반한 친구들의 수학 성적하고요. 22년 7월에 입반한 중3 학생의 성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이번에 수능 결과도 나왔었지만 재학생들이 상당히 점점 더 불리해지죠. 근데 재학생들 중에 근데 또 보면 만점자도 누가 더 많아요? 재학생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재학생들은 점점 성적이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점점 이제 수시 싸움도 격화되고 그래서 이제 PHS 개념은 뭐냐면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 하이스쿨입니다. 그래서 중3 1년 동안 고등과정을 끝내자라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 사실 중학교 내신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등선행을 얼마큼 충실하게 하느냐가 고등학교에서 크게 판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수시하고 정시가 계속 싸움이 붙으면서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점점 수시가 이제 강남권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죠. 이게 학교 생기가 블라인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생기만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 강남에서 수시도 점점 요동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결과 발표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뭐 서울대 중심에서 1차 결과를 보게 되면 예년 결과에서 많은 부분이 뒤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시도 잡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이 정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또 아니면 흔히 말해서 수시 정시를 어떻게 같이 잡아서 갈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 점에서는 이제 대치가 제일 많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수시하던 애들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정시 돌렸을 때 예, 정시에 성공한 비율이 대치가 압도적으로 높죠. 아무래도 선행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대치에서 그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대치에서 제가 런칭 고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PH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송파에서도 예, 드디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PHS는 대치는 5반, 그 다음에 송파는 2반 이렇게 운영할 거고요. 예, 송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일반고 최상위권하고 예, 자사고 중심으로 커리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등 강사들이 뛰어들었을 때 가장 흔히 말해서 강의가 먹히는 과목이 수원, 수투, 미적분이죠. 어머니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서 수능 교과죠. 그래서 이 수상이나 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강사의 힘이 크게 발휘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강남 3구를 벗어나서 뭐 다른 교육 높은 지역들 있잖아요. 분당이라든지 상계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수학학원이 많냐면 중학교 수학부터 고1까지 하는 학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분당 갔을 때 되게 제가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분당에서 제일 역량이 높은 수학생이 뭐냐면 중1서부터 고1, 고2까지 수업하는 선생님을 제일 최고로 치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치는 철저하게 분학화되어 있어서 중등, 고등, 또 고등 안에서도 고1, 고2와 고3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치 웨이저를 가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PHS 프로그램을 고안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때 가장 편차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강의에 힘이 가장 많이 힘을 미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수시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 부분이 뭐냐 바로 고2 때 배우는 수원 수투라는 거죠.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번 수능 결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로 처음에 쉽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보면 100점이면 훨씬 작고 특히 1등급 안에서 변별이 엄청나게 됐었죠. 예,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국어의 변별력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100점하고 차이가 되게 커버린 게 1등급 예상 컷이 85점이거든요. 미적분 기준에. 그러면 이거 표점 차이가 표준 점수 차이가 12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학 85점 맞은 친구하고 수학 100점 맞은 친구하고 표점이 1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수도 줄어든 거 아니라겠지만 국어는 100점하고 1컷하고 표점이 8점밖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을 때 1등급은 I보다 9만 8점밖에 안 높지만 수학은 12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수학 1등급이 얼마큼 되느냐? 수학 1등급이 이번에 보니까 22,000명이에요. 22,000명이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예. 이거의 딱 절반이 스카이까지 간 겁니다. 왜? 의치안이 3,000이잖아요. 서울대가 5,000. 연고대까지 합쳐야 8,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니까 합쳤을 때. 그러니까 1등급 가지고는 인서울 좋은 대학 가기는 애매한 시대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왜? 문이과 통합이 돼. 전에는 이게 1등급 숫자가 이과끼리만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었다면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1등급을 넘어선 만점 전력이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수학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요. 근데 이게 수학이 보면 수학이 쉽다는 이유가 나왔던 게 뭐냐면 킬러가 없어요. 킬러가 과거보다는 쉬워졌는데 문제는 중규모라고 하죠.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2010년 이전의 수능처럼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라든지 이렇게 느린 친구들은 이번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수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이제 선행 과정도 차별화가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선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은 어느 정도의 막노동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막노동도 필요하고 정확한 개념도 되게 중요한 게 어제도 이제 한번 충격 휩싸였던 게 지금 전사고 중에서 가장 선행을 많이 하고 들어간 학교 중에 하나가 외대부고거든요. 외대부고 들어간 이과 학생들은 3분의 2 정도가 중학교 때 미적분까지 선행을 합니다. 근데 어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학교 시험 결과도 평균이 40점인 거예요. 예, 미적분이 학교 시험 평균. 근데 만점도 2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극단적인 거죠. 상위권 그대로 유지하고 돼 있고 중간이 아예 없고 다 평균이 40점이 생각해보세요. 이과가 240명인데 외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240명 중에 120명이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40점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미적분 선행 안 했냐? 다 배웠던 애들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수원수투 미적은 어떻게 배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PH에서 고안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등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등에서 배웠다고 왔는데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현재 수능의 트렌드가 아니라 과거의 수업을 답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강사들이 수업을 할 때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수원수투에서는 책에 없는 내용, 행간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행간에 대한 수업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제가 이제 PHS를 고안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성파관에서는 두 분의 선생님이 담당을 할 겁니다. 예, 정성민 선생님하고 김현주 선생님이 할 거고요. 뭐 스펙은 어머니도 브러쉬 있을 거고요. 둘 다 어떻게 보시면 되면 예, 정성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원에서 사실 입시 연구 소장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화려한 스펙이죠. 의대 갔다가 그만두고 서울대 교육학과 들어가고 뭐 그래서 학원 강사도 했었고요.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원으로 오면서 저희가 이제 입시 연구소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지만 뭐 원래 이과 출신이었었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도 갔었고 이제 본인이 또 교육적인 뜻이 있어서 서울대 교육학을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렇죠? 예. 내생남이죠. 어쨌든 그래서 정선민 선생님하고 여기 컨텐츠는 제가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대체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정성민 선생님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최상위 반을 맡아줄 거고요. 김현준 선생님은 고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제 조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선생님이 송파에서 PHS 프로그램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분이 어쨌든 같은 요일날 맞춰서 만약 위아래에서 필요하게 되면 적절하게 반을 조절할 겁니다. 아이가 잘 못 따라가면 김현준 선생님하고 좀 아이가 잘 따라가면 정성민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두 시간표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등과로 넘겨서 아이가 가는 트랙에 따라서 자사고를 가는 경우와 일반고 가는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을 분화해서 저희가 그 다음 케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그리고 정성민 선생님한테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중간, 기말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미리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다원 입시 연구소를 했으니까 특히 뭐 올해 고3 저희 반 애들 이 수시가 결과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 컨설팅의 한 3분의 1 다 정성민 소재가 담당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진선, 숙명 다 전교 1등 했었고요. 남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아이들을 컨설팅을 다 정성민 선생님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정성민 수장이 수학 수업을 하면서도 똑같이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진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하고 뭐가 접목이 된, 그렇죠, 입시가 접목이 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고등부 강사들이 가장 큰 약점은 그겠죠. 중등부 강사에 비해서 관리가 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성민 소장이나 정성민 선생님이나 김현주 선생님이나 다 제가 직접 컨트롤할 거고 여기 송파가는 또 서정택 부원장도 수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중학교 중등 강사들처럼 막 밀도 있게 하는 비율은 제 기억 보통 해보면 좀 말이 꼬였는데 한 0.9에서 0.8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등부 센 강사들 일로 보면 고등부 센 강사들보다 0.9, 0.8 정도 하거든요. 관리력이. 근데 0.1 정도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걸 다 뭘로? 수업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2까지는 고등부 강사를 못 내리겠지만 중3서부터 애들이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보면 아이들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에서 먼저 해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그대로 이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치에서 첫 해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선생님들도 이걸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지만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치에서 2년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3년 차에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의 저희 경험을 살려서 이 송파가는 1도 실패 없이 완벽한 프로그램 만들어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송파 한해 대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런 거구나 보시고요. 한번 아이한테 변화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번 겨울에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약간 조금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분위기를 안 바꾸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현주 선생님한테 그래서 앞에 3번 함수 특강을 좀 부탁드렸어요. 고등부 강사가 함수를 어떻게 수업하는지. 왜냐면 중등부에서 함수를 수업하게 되면 정말 책에 있는 그대로 수업을 하거든요. 하지만 고등부는 그렇게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짝 맛보기 할 수 있게끔 함수 특강을 저희가 깔아놨으니까 그런 걸 아이가 한번 고등 수학을 미리 맛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짠 게 뭐였었냐면 영어입니다. 영어는 장동주라고 다원 자사관에서 한국어 영어 내신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동네 로컬에 영어 학원들이 센 데가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그래서 일단 송파 지역에 없는 게 뭔가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지금 자사 수업은 다원이 전체 1등이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간 친구들 영어를 보게 되면 뭐 외대복을 가든 상상보다 한학어를 가든 한학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요. 영어를 중학교 때 완성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자사고들은 워낙 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학교 가서 영어 실력을 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린 첫 번째 수업은 문법 수업인데요. 컨셉 이런 수업입니다. 시험을 보고요. 일정 점수 이상은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에 갔을 때 1, 2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기준점을 설정해 두고요. 그 설정 안에 들어온 친구들은 굳이 수업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설정에서 부족한 친구들은 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가 중등부에서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얘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있는지 또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자사고 가서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다원 자사관의 컨텐츠를 장도 선생님한테 공급을 해서 장도 선생님이 할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사고 갔을 때 영어 1, 2등급을 유지할 만큼의 문법 실력이 있는지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일정 점수 이하만 수강하게 만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강사가 많이 듣고 싶죠. 잘하네 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필요한 게 뭘 거냐고 판단한 거죠. 그 필요한 시장은 결국 이제 송파 지역에서 이제 자사고를 간 친구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 반에 뭐 한대 보고 가서 1, 2등 하는 녀석도 있는데 그 친구도 이동희 신천중 출신이거든요. 근데 보면 영어는 거의 안 돼요. 중학교 때 했던 걸 버티는데 또 의외로 뭐냐면 고등학교 가서 계속 영어 매달리는 애들도 있어요. 결국 그건 다 중학교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이 남은 이 시점에서 아이가 특히 자석하면 문법은 거의 공부할 시간은 아예 제로입니다, 사실. 그래서 문법에서 아이가 얼마큼 실력이 돼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게끔 다원 자사관하고 장동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어 수업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뭐냐면 PHS 국어는 대체 있습니다. 근데 송파에 깔자는 이유는 적당한 강사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PHS 수학 하려는 강사도 많고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간에 내부에서 한번 거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국어는 국어 강사들이 방학 때는 사실 수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어 강사를 제일 많은 수업이 뭐 내신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사실 특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PHS 같은 프로그램들은 강사들이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제가 이렇게 쭉 검토했을 때 영어가 제일 송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짠 거 아니고요.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점은 확실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채울 수 있게끔 영어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반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수학생님들하고 영어 선생님 이렇게 세 분 나오셔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PHS 중3 정규반 수업을 맡은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수업은 보시는 것처럼 수학 1 개념 수업부터 시작하는 주 2회 수능 공통과목 선행학습과 수상 개념 실력부터 시작하는 고1 내신교과 학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10시이며 개강일은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업 설명은 조금 이후에 새로운 슬라이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은 깊이, 유형은 널리 보는 수업인데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이는 한자가 제 이름에서 따온 한자입니다. 물기풀 현의 두루주 이거든요. 즉 저는 제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수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만큼 그 누구 못지않게 학생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수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수업에 임하는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는 저희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목차로 나누어서 수업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궁금해하실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커리큘럼 소개로부터 떠오르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답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중고등학교 수학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후 수업 특징을 설명드리고 특강 소개와 함께 저희 수업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수업은요 1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월, 수, 금 3회 수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 소개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과목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행을 하게 되느냐? 월요일, 수요일 이틀은요. 수, 원, 투 수능 공통 과목 고등학교로 따지면 2학년 교과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금요일에는 수, 상, 하 고1 내신 교과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월, 수, 금 3일 나가는데 교과가 2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쌤 그러면 숙제는 언제 검사를 하나요? 이런 걸 좀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과제를 좀 지도를 하실 텐데 이 과제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수1 수업을 하면은 이제 이 과제물 검사와 그리고 저희 수업은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수업 특징 소개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긴 한데 복습 테스트를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음 교과 수업이 돌아올 때 진행을 합니다. 즉 우리가 수1 수업이 월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수1 수업인 수요일에 과제 확인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도 수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과제를 언제 검사하고 테스트 준비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돌아오는 수원 수업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즉 월요일 수업은 이제 수요일에 과제 검사도 하고 복습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과제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죠. 동일 교과가 돌아올 때이므로 수상 수업이 16일에 진행이 됐으면 그 수업에 해당하는 과제물 확인과 테스트는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는 알겠어. 수상 개념 실력부터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은 우선 수1, 2 그리고 수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요. 이것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수1 개념 실력을 각각 2개월 동안 1, 2월, 3, 4월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수2 공부를 합니다. 수2 개념 수업도 실력 수업도 모두 2개월씩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3개월 동안 수1 심화 수업과 수2 심화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수업인 건 알겠는데 대체 실력이랑 심화는 둘 다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좀 궁금해 하실 듯하여 이제 수업을 소개해드리는 작은 글을 가져왔습니다. 자, 개념 수업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념을 학습하고 대표 유형들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기초만 하지 않고 저희가 실력 수업에서 다룰 만한 심화 문제들 중에서 충분히 조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좀 미리 경험해보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지로 좀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센에서 수학의 바이블 아니면은 한 1품 중간 단계 정도까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력 수업은요. 심화 유형을 학습할 것인데요. 이는 시중 심화 문제지들에서 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유형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러한 심화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거야를 좀 제시해주고 함께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시중 심화 문제집 풀면 이게 심화 아닌가 하실 텐데요. 저희 고등 내신은 조금 다릅니다. 심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모의고사 기출이고요. 그 이후에 모의고사 기출과 강남 기출, 강남 내신 기출을 비교 분석하여 학습할 예정입니다. 즉, 우리가 심화 문제집만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대체 모의고사 기출이 뭐길래 심화 수업보다, 심화 문제집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분류를 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슬라이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직 수상학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부터 빨리 설명을 드리고 모의고사 기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상하는요. 개념 실력을 조금 섞어서 이제 3개월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실력 심화 수업도 이제 살짝 융합을 해서 2개월 반씩 좀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상화의 경우에는요, 지금 학생들이 수원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하를 하다 보니까 수상이 잘 좀 기억이 안 나서 들어왔는데 바로 이제 심화 유형 학습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 기초 부분에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개념 부분에 좀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개념 한 20-30%에 실력 한 7-80%로 이제 구성을 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엔드로 좀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반이 구성되고 나서는 학생들 실력에 따라서 애들이 너무 잘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온전히 실력 수업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기초만 조금 하고 10% 하고 실력 수업 90% 정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 3대 7의 비율로 진행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력 심화 수업도 마찬가지로 심화 유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뭔가 모의고사 기출이랑 강남 기출 비교 분석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체 모의고사 기출이 대체 뭐길래 심화 문제집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면은 PHS를 하면서 중학교 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을 내신 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중학교 내신 대비는요, 심화 문제집을 한두 문제 혹은 3권까지 풀고 그냥 학교 기출 문제 한두 번 풀어보면은 거의 100점을 맞거나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리는 등 적어도 A는 무조건 바꿔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 고등학교 내신은요, 심화 문제집만 가지고 물음표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A라고 담아놓은 것은 학생들이 대부분 심화 문제집을 풀면 A 정도는 받는다 인 건데, 심화 문제집을 풀어도 1등급은커녕 2, 3등급 아니면 실수까지 나오면 4등급까지도 내려가기도 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특히나 소파를 비롯한 강남권 내신 기출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킬러, 준킬러라고 불렸던 오답률 80%, 90% 넘어가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신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화 문제집 풀면 잘 대비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 특히나 킬러 문제들은요,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던 유형이 나와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서 문제를 냈다고? 라고 감탄할 정도로 정말 이제 대학 교수분들이라던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 심화 문제집만 풀고서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수능 기출 문제예요. 21번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오답률 보이시죠? 객관식 5개 선진데 오답률 어떻게 80%가 넘는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옛날 수능 기준으로는요, 20번, 21번 이렇게 객관식 2개가 킬러로 보통 뽑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29, 30번이 킬러로 뽑히는 문제인데, 21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얘가 여기 보면은 20년 보인고 기출 문제로 중간고사 기출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보시면 조금 뭔가 조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 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자연수일 때 최소값 최대값 물어보는 거, 이제 전체적인 틀은 좀 비슷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2020년 어떤 해였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이거 괴롭히고 있는 전염병이 막 창궐할 시기라서 계약도 늦춰지고 온라인 수업한다고 진도도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평소보다 내신 시험 쉽게 출제되는 그런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변별력 문제로 수능 킬러를 변형해서 냈어요. 자, 그 얘기는 내가 2등급 넘어서 1등급까지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워졌던 시험 때도 이런 킬러가 변형이 되는데 평소에 내신에는 얼마나 이런 모의고사들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까? 그쵸? 변별력 문제들을 거듭 모의고사 변형돼서 킬러 문제가 변형돼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은 30문제를 100분을 봐요. 근데 모의고사 학교 기출은요, 22문제를 20문제에서 22문항 정도를 50분 내에 봐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즉 미리 연습이 안 되면 내가 이런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내에 다른 문제들도 풀고 서술형도 써야 되고요. 이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미리미리 경험을 하고 변형된 문제들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수능에 출제되는 게 수 1, 2, 수능 공통 과목이라고 했는데 수상하는 모의고사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19년 3월 고2 모의고사 수학 가형 30번, 아까 30번 주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어려운 거라고 했죠. 오답률 보시면은 90%가 넘습니다. 이런 문제가 변형되어서 21년 장실여고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함수 저 달라지고 조건은 좀 변형되신 거 보이시죠? 자, 저 문제 풀 줄 알면 이거 풀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함수가 달라지면 뭔가 식을 전개하는 과정이라든지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이 원본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도요 변형해서 한번 적용을 안 해보면은 이 문제 봤을 때 나 이거 2019년 3월 고2 모의고사 30번인 것까지는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못 풀어요. 이 문제, 이 함수, 이 조건 가지고 풀어내서 답을 적어야 내가 이 문제를 맞을 건데 머릿속에 빙빙빙 원본 문제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요한 거 학생들 알아요. 그리고 시험 대비하면서 볼 거예요. 하지만 변형된 문제까지 미리미리 안 풀어보면 내가 그냥 저 원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내가 이해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보는 연습을 심화 수업에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1, 수2도 그렇고요. 수상학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문제 내용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중요하더라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수1까지도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는 문제 질문하는 거 있는데 여기 가운데 무슨 큰 게 뭔가가 있어요. 얘까지 같이 시험에 출제를 해주는데요. 이 풀이 과정을 제시해주는 이유는요. 출제위원들이 이거 그냥 바로 이 풀이 과정 없이 얘만 물어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서 풀이 과정 좀 적어주고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 이 논리를 이해해서 따라가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 와 같이 빈칸을 비워주고 빈칸에 들어갈 걸 질문을 하면 그래도 애들이 조금 수월하게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 난이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자, 올해 따끈따끈한 기출입니다. 배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인데요. 보면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문제 그림 하나 주고 질문했죠. 자, 이것처럼 내가 기출문제 빈칸 문제니까 다 빈칸으로만 대비하면 돼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풀이 과정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지만 빈칸 없이 출제가 되어도 내가 이 문제가 이러한 논리로 풀었던 것을 아니까 이렇게 적용해보면 될 거야 같은 거를 실제 시험에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저희가 모의고사 대비 모의고사 문제들을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제 기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다른 방향으로 변형이 될 수 있을 거와 같이 여러 변형 문제를 여러 변형 문제를 좀 접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도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수업 특징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이후에 특강 소개와 함께 설명회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모의고사 문제를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수업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체 교재의 저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요. 보통 손풀이를 하라고 좀 책을 비워놓는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저는 반대로 물론 손풀이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중간에 아침에 축구를 하고 와서 피곤해. 그래서 중간에 졸아가지고 내용을 못 봤어. 그러면은 수업 내용도 또 날리게 되고 과제도 못하고 그럼 다음 테스트도 밀리고 내가 정확히 공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유형을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선행 개념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풀이 과정을 다 준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혹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해보면 문제가 풀릴 거와 같이 좀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그런 참고 박스를 유형 아래 항상 달아둡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었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과제하려고 복습하려고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집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때 도움이 되도록 참고박스를 달아주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그래도 좀 학생들이랑 친구같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우리 송파관 친구들과도 조금 살갑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조금 선배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친밀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좀 들러붙어가지고 좀 관리를 할 때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고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학생을 좀 한 명 한 명씩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좀 저희 수업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에 대한 관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연간 커리큘럼 소개 드릴 때 했던 것처럼요. 매 수업씩 복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뭐 학생별 취향 유형을 파악해서 개인별 복습 자료 제공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보통 책을 확인을 하고서 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풀리긴 풀려요. 맞았어요, 답도. 근데 이게 내 머리에 있는 건지 몰라요. 왜냐면 보면서 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들고 옮기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안 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험지를 넘겨가면서 머릿속에 이해한 것을 이제 적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과제 진행도와 함께 수업 때 진행하는 시험 결과를요 정리를 하여서 수업 피드백 문자를 학부모님께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전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알아야지 앞으로의 뭔가 수업 계획이라던가 보충 방향을 잡으실 거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와 학원에서 이제 학생의 수업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별 복습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오답 노트 플러스 보충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테스트 오답이 좀 많은 경우에는 매주 나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전체 대단원별로 정리를 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주말 과제로 내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업 전후 개별 클리닉을 저 강사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당일 오답은 당일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이라 하면 테스트 봤으니까 테스트 오답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과제도요. 채점했을 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풀었는데 틀렸어요. 근데 친구들 생각보다 채점까지는 해오는데 안 고쳐와요. 고쳐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그 고치는 것까지 현장에서 틀렸던 문제가 세모가 되는지 아니면 풀었는데 다시 또 틀려서 별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별이 되는 문제,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은 남아서 질문할 수 있게끔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일에 다 마무리하고 가야지 오늘 뭐 피곤해서 그냥 가서 할래요. 아니면은 오늘은 좀 남기 싫어요. 이래서 이제 보내버리면요. 얘가 쌓여요. 그래서 이게 초단원이 되고 한단원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학생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 학습 태도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개별 질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단체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질문 타임을 줘도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 안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제를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조교쌤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틀린 문제나 별표한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안 물어봐. 그러면 남겨서 시키고 갑니다.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기 부끄러워하는 것도 제가 먼저 가서 얘기를 걸면은 당장은 좀 부끄러워해요. 이거 걸렸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거 그때 선생님이 잡고 물어보게 해가지고 뭐 복습 테스트를 잘 봤다. 아니면은 이거 심화 문제집 가니까 있더라. 이거 잘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는 걸 좀 꺼려하는 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제가 좀 학생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붙잡고 늘어져서 공부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자, 요 정도로 수업 특징을 짧게 요약을 좀 해봤고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특강 소개해드리며 수업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처음에 그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비교하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수능 기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원이라고 했는데 그 평가원이라는 게 사실 수능 출제하는 기관으로요. 고3 학생들에게 너네 수능 보기 전에 6월이랑 9월에 우리 수능이 이렇게 낼 거니까 너네 한번 좀 미리 풀어볼래? 하고서 주는 모의고사를 평가원이라고 불러요. 그런
고3 수능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수업이 수원, 수투, 얘네들을 공통과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강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능 수학은요, 전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공통과목은 수원, 수투, 이제 두 교과이고요. 선택과목은 하나, 둘, 셋, 세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22문항 출제되기 때문에 비율이 크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8문제까지 잘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전체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특히 이제 수원, 수투는 공통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 세 과목 중에 뭘 골라야 되지? 고민하신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 확통은 이제 옛날 기준으로 문과라고 표현이 되죠. 이제 어문 계열을 가려는 학생들이 보통 고르고요. 자연 계열 가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랑 기하를 보통 고르는데, 올해 시험으로 아마 아까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긴 하겠지만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통계내는 성적 통계내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인원이 좀 많은 쪽으로 가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쓸려가지고 더 높은 등급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 뭐 얘는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우리가 미적분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을 한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원 수투의 경우에는요, 공통과목 저랑 같이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명도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혹시 이 대단한 명을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수학 용어가 있으실까요? 뭐가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그쵸. 감사합니다. 저 함수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럼 함수 중요하구나 싶으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연계열 가는 학생들 미적분 진짜 많이 본다고 했는데, 이 미적분이란 교과가 어떤 교과냐면 수원이랑 수투를 융합해서 발전시킨 교과예요. 그러면 여기도 함수 중요해, 여기도 함수 중요해, 걔네 섞어서 발전시켰대. 자,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은 함수에서 시작해서 함수에서 끝나는 게 수능 수학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함수 중요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싶으실 텐데, 그러면 수원, 수투 잘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함수 많이 배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평가원 아까 고3들 보는 시험이라고 했죠. 고3들 보는 시험인데 이게 어디서 변형이 돼서 나왔냐? 고1 진산여고긴 해요. 고1 기말고사에 얘가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뭔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게 보이실까요? fx 그리고 뭐 역함수를 갖는데 교점의 개수가 3개야. 비슷하게 생겼죠? 고3들 시험 보는 게 왜 고1 시험에 나왔을까요? 고1부터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고1 수학에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서 그 이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고 수원, 수투에서 더 많은 함수, 초월함수들을 배우고서 그들을 이제 미분적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 교과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고3들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오답률이 이래요. 정답률이 7%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각수만 안 보이시죠? 93.2%예요. 정답률이 7%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굳이 변형해서 여기에 냈다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 한번 맞봐봐가 아니라 고1 애들도 강남권 애들 정도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 사실은 역함수의 정의랑 성질만 알면 5분은 무슨 계산 빠른 친구들 3분, 2분 내에도 풀어내는 문제예요. 답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시간 벌려서 주간식을 찍기도 힘들었겠죠. 오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던 거죠. 즉 함수에 대한 정의와 성질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정의랑 성질 뭐가 중요해, 그냥 문제 풀면 돼, 함수 식수를 줄 아면 돼, 이러고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가 정말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이것처럼 함수의 성질과 정의로부터 비롯되는 문제 스킬들이라던가 아니면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요, 함수의 정의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 조건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좀 짧게 소개한다고 해놓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요, 수학, 아까 이거 1학년 기출이었잖아요. 이게 함수 단원 기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수학 함수 총정리 수업을 이제 개강 전 3회, 저희가 1월 2일 개강이니까
2일 개강이니까 바로 전주, 월, 수, 금의 함수 특강을 진행합니다.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함수에 대한 개념 좀 재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스킬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은 수능 공통과목 함수였던 것 그런 것들 공부를 할 때 일종의 도구로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정의 성질 복습하고요. 모의고사 기출이랑 아까 내신 기출 아까 봤더니 이 문제도 공부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시험 스케일을 익힌 다음에 내가 직접 적용해보는 것까지 연습을 할 거고요. 이 또한 시중 중요 문항도 판별을 할 거고 모의고사 기출이 좀 메인이 될 거라서요.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교재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3회이고요. 저희 정규 수업과 같이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고 얘도 정규 수업처럼 수업 전후 클리닉 할 거예요. 함수 너무 중요해서 특강에도 클리닉 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수업 설명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꼼꼼하고 이제 독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성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PHS 수학 1 실력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수학 강의를 하면서 올해 좀 되게 강렬하게 이제 좀 경험을 2가지를 했습니다. 고3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을 몇 명을 봤어요. 그 친구들이 물론 이제 뭐 문과 학생이기는 했는데 이제 뭐 요즘 이제 수원2 이제 공통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더러 섞여 있는 것들을 많이 눈에 띄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이과 학생들만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뭐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 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학생들을 많이 관찰하지는 못했는데 올해 이제 수능 수학을 가르치면서 뭐 국어도 거의 이제 만점 가까이 받고 영어도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학생이고 사탐도 뭐 정말 못 보면 한 2-3개 틀리는 이런 학생이었는데 수학에서 너무 성적이 안 오른다고 그 어머니가 막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까지 하셨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제가 따로 그래 남겨갖고 이제 수학을 이제 가르쳐 보면은 잘해요. 굉장히 이제 똑똑한 학생이고 수학적인 센스도 있는 학생이고 이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시험만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뭐 계속 내놓는 진단은 계산 실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진단을 해보려고 문제를 풀려보면은 이제 유독 이제 그래프 문제나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학생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멀뚱하니 이제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학생 답이 그랬어요.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제 얘기이기는 한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항상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과연 풀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딱 관찰을 해보면 문제한테 눌려요 학생이. 이게 문제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문제하고 학생들이 기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수학 공부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문제집만 펴보세요. 펴보시면 요거는 그래도 한번 덤벼들만 하다 싶은 문제가 있고요. 문제 형태를 보면은 또 이제 어떤 문제 형태를 보면은 이거 보기도 싫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기싸움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 학생은 이제 언제나 보면은 이제 내가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곤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돋아 줘도 그게 잘 뭐 거의 이제 고3 막바지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교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좀 중학교 때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중3 정도로만 만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수학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요. 너 수학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진 않대요. 그래서 왜 수학 안 좋아하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딱 제 예상대로였어요. 중3 때 너무 질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이. 그래서 왜 질렸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 숙제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는 게 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뭐 수상을 뭐 한 번 돌리고 수투까지 또 몇 회독을 하고
이런 굉장히 이제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어머님 때문에 이제 아마 학원을 가갖고 이제 그렇게 진도에 매여갖고 이렇게 수학에 치여서 살았던 학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수업하면서 이제 중학교 예비 고1 수업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키워 올라갔던 학생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수능이 끝나고 이제 의대 논술 수업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앉아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4보 아니면 3합 3을 맞춘 학생들이에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국영수 탐해서 111 아니면 1112 이걸 맞춘 학생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이제 그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 첫 시간 수업을 하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야, 얘들 수학 진짜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나보다 수학을 못하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수학 딱 보면은 그 나이 때 이제 수학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되게 빠릿빠릿하고 명민한 특징들을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저 인간 수학 많이 공부했으니까 알고 있어서 저렇게 푸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푸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시행착오다 싶은 것들을 버리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갖고 수학적인 그 통로를 쫙 헤쳐나가는 것들이 명민하게 쫙 펼쳐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 반은. 왜냐면은 그 반에서 그 반에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경북대 의대, 중앙대 의대 이런 학교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첫 시간 수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와, 이 반에서 가톨릭대 의대 합격생이 한 명, 2명 나오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그 학생들 이제 답안지 낸 것들을 쭉 이제 채점을 하고 학생들 하나하나 불러서 이제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죠. 너 이거 어떻게 풀었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얘를 내가 처음부터 가르쳤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똑똑한 녀석을. 물론 이제 제가 가르쳤어도 망쳤을 수도 있겠죠. 항상 이제 자기는 제일 잘한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했으면 이렇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예비 이제 중3이죠. 이제 중3 때부터 가르쳐서 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데리고 올라가야 될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내가 제대로 또 내가 길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커리큘럼도 마찬가지로 짜고 수업 커리들도 짜면서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숙제는 어떻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쭉 짰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들어 있기는 하겠지만 요지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저는 수학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수학이 친숙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 수학과 관련돼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공부들은 학생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학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자사고를 간다든지 휘문 수학 아시겠지? 휘문고등학교나 외대부고 수학이나 이런 것들 수학 강사들한테 풀려도요 못 푸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대부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강사들한테 시간 내에 50분 만에 풀어봐라 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50분 만에 풀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수학들을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경험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질리죠. 그게 뭐냐면은 난 수학은 좋아하고 수학은 잘하지만 수학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낯설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기르려고 하면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커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 한다고 바빠요. 좀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때 꼭 해내야 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도 챙겨놓고, 물론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말합니다.
테크닉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이게 안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도 수학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고 또 저런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또 웬만한 수학적인 결과들을 한번 내가 쭉 복잡하더라도 한번 경험을 해봐서 아무리 복잡한 수가 나오고 아무리 이제 수가 지저분하고 식이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이제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만들어냈을 때 아 끝까지 가보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여유 있게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중학교 시절에 선행 과정에서 경험을 못 해놓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해서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당장 이제 수능에서 수능 출제를 할 때 이제 뭐 딱 출제의 의도가 보이죠. 수능 문제가 굉장히 문제는 어렵지가 않은데 정답률을 낮추기 위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루트 안에 계산값들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집어넣어버리면 그 뻔히 다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정답률이 확 떨어집니다. 계산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거 맞나 싶어갖고 또 하고 하다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여유 있게 경험해본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형태로 이게 문제풀이의 전개 과정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문제를 대해서 헤쳐나갈지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상위권에는 갈 수 있는데 최상위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못 갑니다. 못 간다기보다는 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안 되죠. 심리적으로 이제 눌려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 공식적인 얘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만에 하나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은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커리를 짰습니다. 그래서 제 수학적인 어떤 커리큘럼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올바르게 기르자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소신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아침에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뭐하냐? 이렇게 봐요. 왜냐면 물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지금 또 그 위상 수학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뭐하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날 보면서 왜 그래? 볼 때마다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큼은 되게 행복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잘 들어 있으면 학생들이 되게 이제 행복해합니다. 수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저 수학 되게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 보이죠? 네, 전 초등학교를 전교생이 6명인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산골에서. 제가 졸업할 때 우리 학교 폐교가 됐어요. 완전 선생 김봉두 같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저희 중학교 이제 제 동기생들이 27명 있었어요. 그 인근에 이제 그런 초등학교에 다 모였는데 그것밖에 없었던 학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학 시험을 봐서 그 나름대로 이제 경시대회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 군에서 하는 경시대회 내보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뽑혀서 경시대회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시더니 이제 24살 그때 이제 딱 졸업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뭐 경남대학교 졸업하시고 저희 학교 딱 부임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야 너 나랑 교육청에 한번 가자라고 해서 그분 따라갔어요. 교육청에 따라갔는데 되게 고마운 게 그분이 꽤 거리가 한 50km 이렇게 넘게 걸리는 길도 되게 안 좋은 길이에요. 시골길이라서 거기를 계속 저를 한 2년 동안 저를 라이딩을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나면은. 근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가서 이제 뭐 시험을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교육청 영재반 시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합격을 했나 봐요. 너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갔는데 당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오셨던 교수님인지 아니면 거기 직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이제 제 수학의 스승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분인데 그분 제가 거기서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뭐 시골에서 뭘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보니까 학생들 막 마산에서 창원에서 그 수학 공부 한다는 친구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정수론 뭐 대수학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수업 그 OHP 있죠. 필름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셔갖고 띄워놓고 주세요. 이거 생각해봐라. 이러고 이제 학생들한테 툭툭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떻게 풀래? 막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막 거기 반박을 하세요. 이러면 어쩔래? 저러면 어쩔래라고. 너는 어떻게? 네 얘기한 거 한번 네가 한번 보완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쭉 한 7명 앉혀놓고 그렇게 수업을 하셨어요. 했는데 맨날 저는 잘 못했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그분한테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나름 저도 수학이 되게 재밌고 좋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난 네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못 풀어도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생각을 얘기를 하지 어디서 쳐다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애가 아니다. 너는 이대로 자꾸 익혀나가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른 애들 얘기도 듣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면은 아마 언젠가는 네가 여기서 제일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도대에서 1등 했거든요. 그 경험하고 나서 아, 수학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래탐구에서 이제 수학 수업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수업 인원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2명, 13명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20명 되고 30명 되고 40명, 50명까지 막 늘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자꾸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조교를 맡기게 되고 저는 계속 이제 수업 준비를 해와서 이 칠판에다가 그냥 쇼를 하고 가요. 그냥 문제 푸는 공연을 그냥 하고 내려간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 4개로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장님이 저보고 그럴 거면 수업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진짜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다짐을 한 게 이제 수학 수업 크게 키우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해보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중등에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이제 학생들을 이제 키워서 만들어가는 이런 반들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서 올라갔던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3 또 입시를 하다 보니까 입시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갖고 작년에는 그런 반을 키우지를 못했고요.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이제 좀 키워서 또 올라갈 생각으로 반을 열었습니다. 뭐 일단 수학 수업에 대한 제 반의 방침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되게 추상적이고 또 이제 뭐 약간 이제 정서적인 얘기들이었고 막연한 얘기인데 제 반 운영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 커리큘럼 해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2가지 파트입니다. 제 수업은 뭐 어쨌든 저도 강사니까 다른 수업하고 이 수업하고 이제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수학으로 채웠고요. 수학 커리큘럼은 뭐 그렇게 많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 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력반을 저한테 이제 주셨기 때문에 수1 실력반을 주셨기 때문에 수학 1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잡혀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학생의 실력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통과되는 이제 수준에서 이제 아마 입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높지는 않을 겁니다. 수학 1 개념 정도까지만 잡혀 있으면 충분히 입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수2 개념 실력까지 미적까지 다 이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쭉 나가는데 이거 짜면 이제 강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다 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커리를 짤 때 이게 가장 머릿속에 큰 강박이었습니다. 왜냐면 욕심을 내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되게 어리석은 걸 수도 있습니다. 다 해줘야 된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고등학교에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무 이게 해야 될 것들은 많고 이거를 수업 때 어떻게 껴넣으면 할 수 있지? 숙제를 어떻게 주면 할 수 있지? 이렇게 막 강의 커리를 짜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 커리큘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창희 그 원장님한테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 수업은 불가능한 수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아니 중3 때 수학 공부하고 그냥 끝낼 겁니까? 하시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때 이때 해야 될 게 있고 고등학교가 또 어차피 또 하지 않느냐. 그때 또 해야 될 게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짱컬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만약 하게 되면은 듣게 되면은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단 구체적으로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 문제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수준을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집 기반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뻔하죠. 저거 보면은 에이 뭐 시중 문제집이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 안에서 이제 중3들이 뭘 해야 되고 중3 때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만 선별을 제 나름대로 제 눈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특별하다 뭐 이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 커리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전부 시중 문제집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아니면 기출 문제겠죠. 내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다고 그러면 제 것도 아닌 것을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문제집을 쳐다보는 이제 눈이 이제 다르겠죠. 일반 여느 이제 학생들이나 다른 강사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보는 이 문제집에서 꼭 이것들은 이 학생들한테 챙겨서 이제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문제를 선별하고 엮어서 제 이제 교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 상하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를 잘 했겠지만 이 학생들은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충 수업도 할 거고 남겨서 제가 또 이제 종용도 할 거고 학생들이 좀 귀찮아지기는 아마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뒤에 보면은 이제 기출 기반 테스트인데 이거는 하반기인데 이거는 다분히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만드는 6개월 과정입니다. 좀 뭔지 아시겠죠? 당장 이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쪽에서도 이 학생이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가장 고민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커리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보통 이제 소위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내신 문제들 있죠.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송파기 때문에 송파권 고교의 기출 문제는 들어갈 거고요. 뭐 당연히 강남하고 서초 이 주요 일반고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양질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참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저희 학원에서 공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선별을 해서 이제 커리 안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고1 학력평가 모의고사는 전부 다 아마 분석해서 여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학생이 의대 논술반에 하나 있었는데 논술은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한 친구가 딱 첫날 만났는데 저보다 수학을 더 잘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건. 강사로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데 진짜 잘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옛날에 되게 나이 드신 수학 선생님이 야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수학을 못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옛날에도 못했으면서 뭐 속으로 그렇게 욕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정말 명민한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얘는 뭐 걱정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첨삭을 딱 첫날 첨삭지를 받고 채점을 하기 전에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는 그냥 야 너는 잘해줄 테니까 혼자 해라. 뭐 돈 아깝게 여기 와서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답안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져요. 열흘 넘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걔 하는 얘기가 쌤 저는 실전에 강합니다. 학교 가서 시험장 가서 답안 작성하면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싹 다 떨어졌습니다. 나왔는데 다 풀었대요. 전부 다 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문제도 빠지면서 다 풀고 나왔다고. 실제로 이제 야 복귀해봐라 그랬는데 완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는 다 풀고 만점 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교수가 보면은 답만 맞았지 중간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점수가.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런 학생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 네, 그래서 저는 남학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서 하려면 늦어요. 지금 이거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1 실력 과정이야 여기 쭉 써놓은 얘기들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내가 서글퍼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끝까지 가봤을 때 어떤 결론에 다다를 것인가.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런 증명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증명 문제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쭉 문제집보다 증명 문제 나오면 패스죠. 넘기자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시험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준비들을 좀 시킬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시켜요. 저거 중심으로 나가면 또 이제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수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필요한 만큼 섞어서 증명 문제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뒤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반복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수투 개념 강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지금 개념서는 보통 이제 개념서로 바이블, 정석, 센 이런 수업을 물론 바이블은 이창희 원장님 저서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제가 앞에 넣어놓은 거고 저는 정석을 더 좋아합니다. 실력 정석을 더 좋아하는데 바이블, 정석, 센 기반으로 개념서를 나갈 텐데 뭐 요거는 학생들한테 직접 그 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개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형서도 이제 뭐 요건 보통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죠. 고쟁이랑 마플 시너지. 솔직히 말하면 이 고쟁이 정도만 보면은 이 송파 쪽 지역의 내신들은 보인고를 제외하면 거의 보인고하고 배제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변별 문제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많이들 하죠.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형서까지는 개념 과정에서 이렇게 시너지하고 고쟁이를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 과정에 가면은 앞에랑 똑같이 뭐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은 특별히 이제 걱정될 것들은 없죠. 하이엔드까지 중학교 때 보고 왔다 이러면 뭐 요즘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학생이 실화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저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저 안에서 중3들이 했을 때 가치가 있다 싶은 내용들을 추려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어서 해나갈 겁니다. 물론 수투 과정에 대해서도 증명 문제들은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미적분인데 당연히 이 과정은 아직까지는 좀 이제 뭐 입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죠? 손에 안 잡히는 손에 안 잡히지도 않나요? 근데 슉 갑니다. 이제 어느새 이제 대학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 한참 이제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을 지금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놔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내 손에 안 잡힐 만큼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지금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하게 다져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여러 문제집들을 보면서 책을 하나 제대로 만든다라고 한들, 그죠? 제대로 시중에 제대로 하나 출판이 돼서 나오는 책에 비해서 아마 잡다하게 제 생각이 엮여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겠지만 되게 알차게 엮여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책으로서는 뭐 시중책을 하나 골라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는 않을 겁니다. 미적분 관련해서는 개념 과정에서는 그냥 이 수학의 정석 실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탄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져놓는 그런 수업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숙제로는 다른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가지고 이제 숙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은 나눠줄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명확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범위를 좁혀서 많은 거 할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통은 아마 여름방학 때 이제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저 확통은 뭐 선택이죠. 요즘 대부분 이제 확통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과 학생들도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뭐 수학 상하, 수학 1학년 때 1, 2학기, 그리고 수원, 수투, 미적까지 다 1등급, 2등급 선으로 막 잘 찍다가 난데없이 확통해서 4 이렇게 찍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또 이게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이것을 수능 3학년 때 수능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죠? 2학년 때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3학년 때 저걸 이제 수강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3학년 때 커리에 들어있는 학교들은 그때 이제 이과 학생들이 어떤 이제 딜레마가 있냐면은 문과 학생들은 수능으로 저 확통 과목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거의 목을 매달고 엄청 열심히 하죠. 이과 학생들은 미적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힘을 빼게 되면은 문과 학생들한테 밀려서 이과 최상위들이 1등급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을 이제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좀 들어놓고 개념을 잡아놓고 싶다 싶은 이제 이과 학생 아니면 이제 나는 문과로 가겠다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은 개념 특강을 들어도 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통은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확통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선행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너는 확통 좀 들어라. 들어도 되겠다. 또 이제 저 좀 들을까요? 근데 넌 듣지 마 임마.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교통 정리를 좀 제 반 학생들한테는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이 듣게끔 만들 텐데 막 그렇게 교통 정리를 보통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학원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다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교통 정리를 하니까 보통 한 3명에서 6명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학원에서 저한테 뭐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 실력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할 건 또 하고 가야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미적분 진짜 이제 멀리 있는 진짜 미적분 실력은 수능을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지만 지금 중3 때 이제 중3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또 여기서 다루고 이제 나갈 겁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미적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이 이제 부담이 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출 문제만 잘 정리를 하고 가도 88에서 92점은 받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지 왜 수업을 듣나요?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학생들한테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내가 머릿속에 이제 미적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범위를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것만 이렇게 실력 과정에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한 달이 남을 텐데 11월 달이 있습니다. 11월 4주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복습이라고 써놨습니다.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숙제를 체크하고 또 학생 개별적으로 또 더 보완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 시기라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해나가는 것들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세 과목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때는 이제 개별적인 학생들에 대한 과제들이 많은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 수학 커리어 관련된 설명이고요. 뭐 수업 진행은 뭐 여느 선생님들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3교시에 들어있는 발상법,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 이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이때 싫어하는 학생들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주죠. 풀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 것도 싫어가지고 막 숨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야 어떻게 풀었는지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거든요. 네? 이래요. 이제 이런 게 싫은 사람은 나가고요. 또 그걸 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가지는 못하게 제가 막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즐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수학을 논하고 수학적으로 비판받고 수학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습관들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걸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수학과 관련해서 딱 권할 거 한 가지만 말해보라 라고 하면 뭘 권하냐면요. 그 경시를 안 보더라도 경시반에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올림피아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요.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면요. 수학적인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소스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를 굉장히 난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풀어볼까? 이렇게 풀어볼까? 이렇게 풀어볼까라고 하는 이게 접근법이죠. 수학적인 발상법. 이 접근법들이 머릿속에 많이 장착이 되게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잘 안 지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지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학 경시를 좀 수학을 싫어하지 않으면 시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시기에 좀 길러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머릿속에 장착시켜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사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걸 이제 경쟁력을 길러야 되죠. 그리고 또 경쟁력 기른다고 해서 뭐 경쟁력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원시적인 방법은 문제를 막 폭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커리 안에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내용도 있지만 다른 강사를 이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 커리들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강사들 커리 안에는. 근데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 해가 되는 커리가 되면 안 되겠죠. 도움이 되는 커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뭐 제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했습니다.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중3 시기에 이 수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과학 혹은 또 국어, 영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학생부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활동과 관련해서 뭘 좀 해놓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미래탐구에서 제가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페가수스반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 페가수스라는 뜻이 이제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주자 이런 뜻으로 이제 만들었던 반인데 그 반에서 이제 의대 갈 학생들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뭘 했냐면은 학생부 이제 양식 빈 학생부 양식을 주고 고등학교 네가 갈 학교에서 네가 진학하고 싶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동안 이제 각 시기별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들을 이제 제가 뭐 희망서를 내면은 정리를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건 이제 뭐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일정표는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 학교에서 시기적으로 이제 각 3월달 초중순 그리고 말에 하순에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4월 5월 가면서 이제 어떤 탐구 활동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학사 일정들이 다 나오죠.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될 것들 뭐 만약에 탐구 활동을 해야 된다 혹은 또 이제 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추립니다. 추려서 그런 것들을 한 3-4가지 정도로 정해서 이렇게 이제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학과 관련된 내용, 과학과 관련된 내용 물론 학생 경우에 따라서 영어나 뭐 사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탐구 활동에 대한 학생부에 적을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예시로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중학교 때 만들어 놓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이거를 자기가 실제로 했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는 없죠. 이제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뭐 성적이 안 좋으면 이런 것들 써먹을 그 방법들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도 이걸 해놓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기가 이제 좀 그 에너지를 이제 분산적으로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이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 수업판에 넣는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 수업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학생하고 이제 접촉을 합니다. 제 그 수업에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학생 전부 1인 모두 다 한 명씩 저하고 이제 둘이가 이제 가입되는 밴드를 만듭니다.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요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집어 넣어 놓을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 자료를 그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넣어놓을 거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 밴드에 들어와서 이제 3명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거는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는 자료를 검토하고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학원에 왔을 때 학생 1대1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제 시험을 만약 보고 나면요, 그 시기에 이제 김현주 선생님하고 제 수업에 들어온 이제 송파 더 다원교육 송파 수학관에 있는 이제 PHS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것들, 이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아마 수업하고는 별개로 아마 강연을 할 겁니다. 그때 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들어도 아마 좀 그래도 가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수학하고 입시 이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입시 때문에 제 수업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수학 강의도 잘합니다. 수학 강의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요. 수학 수업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뭐 저한테 이제 뭐 어쨌든 귀한 자녀분들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좀 올 1년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고1, 고2, 고3 쭉 함께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제 그 두 수업에 대한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김현주 선생님 수업이랑 제 수업인데, 이 두 수업은 이제 일단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별이라고 하는 게 실력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제 지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인가, 거기에 더 크게 좌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진도도 안 맞는데 제 수업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뭐 진도가 쭉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하고 싶어도 또 김현주 선생님 수업을 또 선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도에 맞게끔 이제 수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진단 평가를 통해서 아마 좀 가려져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HS라는 수업은 이건 대치에서는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수업 인원도 이제 뭐 20명 뭐 내외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속속들이 이제 강사들이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되게 많은 학원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좀 민망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 요 학습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느 곳하고 비교해도 저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 김현주 선생님이나 저나 아마 굉장히 이제 협력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커리도 공유를 하면서 이제 수업들을 아마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반에 있다가 좀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마 김현수 선생님 반으로 이제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현수 선생님 반에서 제 반으로 또 들어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 다원교육을 선택을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제 그 고민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저희 얘기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